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 뒤에는 일이 나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5세 평생을 환자 곁에서 살아온 한 병원장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경영자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늘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던 그는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날 처음으로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진짜 병든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퇴직 직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회진으로 시작해 밤늦은 진료로 끝나는 하루. 환자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라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앞두고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후임 선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후배들이 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의 끝이 아니라 소속의 상실이었습니다. 퇴임식 당일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환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갑자기 자신이 아무런 역할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화는 조용했고 병원에서 함께하던 후배들의 단체방에서도 알림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생 해왔던 출근 준비를 하다 멈춰 선 순간 그는 거울 속에서 낯선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때부터 불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줄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스스로 진단한 병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였던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마음을 진단하라. 그 말처럼 그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기록하듯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분노, 허무, 자책, 그리고 공허함. 그 감정들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나는 남을 돌보며 살았지만 나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매주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서히 그는 병원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과 헌신의 연속이라 정의했지만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돌봄이 아니라 자기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환자를 돌본 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는데 그게 자신을 병들게 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그는 의사 대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엔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대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에게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예전엔 사람의 병을 봤지만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그가 한 이 말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은퇴 이후 찾아오는 마음의 공허함은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질 때 생깁니다. 특히 리더나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그 공허함은 깊습니다. 일로 쌓아온 권위와 역할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남는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업 밖에 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혹은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마음병을 역할상 실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도 약화됩니다. 특히 의료, 교육, 공공기관 등 타인을 돌보는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이 상실감이 더 깊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디는 방법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꼭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 취미 모임, 후배 멘토링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마음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병원장은 지금도 매주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 건강 강의를 합니다. 강의의 주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치료보다 경청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말은 결국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처방전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이유였습니다. 은퇴 후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진짜 치료는 관계와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일의 끝에서 만난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재활입니다. 65세의 한 병원장은 이제 말합니다. 은퇴는 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여전히 의사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건강은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인생의 다음 장을 열기 위해 당신의 마음부터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존재한다. 누군가는 퇴직 후 공허감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정체성 상실이라 말한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오랫동안 자신을 규정해온 이름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막막한 빈자리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이 바로 심리적 회복이며 그 과정을 외면한 사람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결국 마음이 병든다. 퇴직 후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매일 출근하고 회의하고 사람을 만나며 뇌가 받아들이던 자극이 사라지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 뇌는 안정 대신 정지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진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컸던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급격하다. 즉, 일 중독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더 큰 심리적 금단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단순히 퇴직이 아니라 정신적 단절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65세 병원장의 사례는 그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치료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인간은 타인을 돌볼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 전부가 되어버리면 돌봄이 끝난 순간 자신도 무너진다. 나는 의사다라는 정체성은 사회가 준 이름일 뿐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직함으로 자신을 규정하려 한다. 나는 아직도 회장이다. 나는 전무였다라는 말 뒤에는 스스로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숨어 있다. 진짜 회복은 그 이름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비워내는 것이다. 은퇴 이후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빈 이름의 시간을 견딘다는 점이다.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세운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다. 병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병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개념의 재구성이라 부른다. 직업적 정체성이 무너진 뒤 개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를 제대로 지나지 못하면 우울, 불안, 회피로 나타난다. 반대로 이 시기를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다. 은퇴 후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준비의 부재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계획만 세우지만 정작 심리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재무 상담은 받아도 마음의 상담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 아니라 심리적 적응력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안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전체의 43%에 달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더 잘 유지하는 반면 남성은 대부분 직장 중심의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직장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퇴직 후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사라져서 생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관계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지위나 역할에 기대지 않고 평등한 관계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병원장은 퇴임 후 자원봉사를 통해 이 과정을 경험했다. 그는 처음엔 봉사자 의사로 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이웃 어르신이 되었다. 이름이 줄어든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이제는 인정받기보다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했다. 그것이 마음의 회복이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의미감은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간다. 그러나 은퇴는 그 의미의 기반을 흔든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의미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학습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유 없이 아침에 눈을 뜨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루의 이유가 있을 때 마음은 다시 움직인다. 은퇴자의 회복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기 돌봄을 시작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모른다.
휴식에 죄책감을 느끼고 여가를 낭비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산책, 글쓰기, 음악, 대화 같은 사소한 일상은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다. 병원장은 매일 아침 일기를 썼고 그 일기는 그에게 자기 진단서가 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퇴 후 마음 사용 설명서다. 몸의 건강처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해야 한다. 매일의 루틴 속에 마음 운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감정을 기록하고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의 생각을 성찰하는 시간. 그것이 마음의 면역력을 높인다. 은퇴 후 갑자기 공허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다. 문제는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마음이 병드는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우리가 은퇴 후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재산도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주치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병원장은 이제 환자 대신 자기 마음을 진료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이제야 진짜 치료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으로 낫지만 마음은 관계로 낫습니다. 그 한마디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깊은 처방전이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다만 그 전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나의 이름, 나의 역할, 나의 존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일.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 고통이 성장의 증거다. 마음이 병들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 병원장의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린다. 진짜 병든 건 내 마음이었다. 그는 그 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배웠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환자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의사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진단하고 돌보고 치유할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병이 아니라 회복의 여정이 된다. 결국 은퇴란 타인을 돌보던 손을 거두고 이제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건강해진다.